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설악산에서 자연인을 할 수 있는 경매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매물건이 여긴데요, 완전 산골짜기에 있고요, 배산의 임수 지형입니다. 임수 중에서도 이렇게 물이 돌아나가는 지형은 굉장히 좋은 지형이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몇천 년 몇만 년 뒤에는 물길이 이렇게 날 거고요, 이쪽은 계속 퇴적토가 쌓이게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 그죠? 사실 풍수지리라는 게 별거 없어요. 이런 과학적인 부분을 그 당시 시대상에 맞게 해석을 한 거죠. 서울에서 보면은 용산이랑 강남 쪽이 그런 지형이에요. 풍수지리적으로 물은 재물을 뜻하고요, 이렇게 재물이 감싸 안는 지역을 좋은 지역이라고 봤는데요, 사실 앞에서 보셨다시피 별거 없죠? 계속 퇴적토가 쌓이는 안정적인 지형이다. 사실 이 동네는 그런 거보다는 진짜 오로지 자연환경 하나 보고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물건인데요, 마당을 보시면은 풀이 한 포기도 없어요. 그죠? 이게 이 동네 특징인데요, 시골에 가시는 분들 중에 로망 하나가 정원을 꾸미는 게 로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네는 흙바닥으로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흙바닥으로 놨을 때의 장점, 여름에 햇볕이 막 내리쳤을 때 반사가 돼서 상승기류가 일어납니다. 그때 거실 문을 열어. 그러면 뒤에서 산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집을 관통해서 마당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연냉방이다. 그죠? 굿. 또 반사되는 햇빛 중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집을 환하게 밝혀주는 햇빛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연 채광 기능이 있다.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마당에 이렇게 눈이 쌓여요. 햇빛이 흰색에서 제일 많이 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내에 햇볕이 많이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따뜻해지겠네요. 난방에도 좋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은 한옥의 특징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한옥에는 마당에 잡초 하나 없습니다. 그죠? 일본은 정원을 굉장히 많이 꾸몄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정원을 못 꾸몄던 이유도 있겠지만은 날씨 자체가 완전 극한이었어요. 너무 덥고 너무 춥다. 그죠? 자, 여름에는 이런 식으로 산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요, 한옥은 처마가 굉장히 길거든요. 마당을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자연 채광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겨울에 이렇게 눈이 왔을 경우 창문을 다 닫게 되면은 햇볕이 집안에 갇혀서 자연 난방이 됩니다. 그리고 요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차경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경치를 빌린다. 내가 우리 집을 안 꾸민 거는 바깥이 정원이어서 그렇다. 그죠? 이게 차경이에요. 이건 사실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형적으로 그냥 70%가 산이잖아요. 그냥 여름에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여니까 산이 있을 뿐이야. 그죠? 그냥 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경매물건도 마찬가지다. 사실 잔디를 안 깎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죠? 자, 건축물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소지는 인제군 가리산리 9-8번지 단독주택이고요, 30평입니다. 구조는 경량철골조 플러스 샌드위치 지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벽체도 샌드위치 판넬일 확률이 높겠죠? 제일 싸게 지었다. 그죠? 그리고 사용 승인 난 지 14년. 싸게 지은 게 노후화까지 됐다. 그죠? 자, 형님님들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그죠? 거실 창문 앞에 이렇게 데크가 있고요. 자, 그럼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 판넬이 뭐예요? 자, 이게 골조예요. 그죠? 플러스 벽체는 샌드위치 판넬이다. 이게 제일 건축비가 쌉니다. 감정평가서상의 외벽 사양은 목재 사이딩. 아, 이것도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이 많이 됐겠는데요. 배치도랑 보시면은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거실이랑 방이에요. 창문을 굉장히 크게 내서 좋을 것 같은데, 자, 거실의 향은 북동향이에요. 아, 강원도에서 북동향은 이거는 이거 좀 그런데, 혹시 거실은 그냥 조망용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남쪽에 진짜 창문이 있나 봤는데 화장실 주방 방 쪽에 상당히 작은 창문이 있습니다. 남서향 남도향 이면 뭐예요? 그죠? 그 밖에 방이랑 화장실이 더 있고요, 현관 보일러실. 상식적으로 경기도에도 북동향은 이해가 안 가는데 강원도의 북동향? 뭐 이 동네 유행인가 봤더니 이 동네 집들 거의 다 남동향 남서향이에요. 뭐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혹시 남쪽에 공간이 없었나 봤는데 이렇게 동쪽부터 남서쪽까지 뻥 뚫려 있어서 충분히 조망이랑 일조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이 공간 제가 봤을 때는 층고가 높은 것 같은데 다락일 확률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자, 이런 거는 뭐냐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북동향으로 해서 햇볕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채광할 수 있는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 돈이면 그냥 여기다 그냥 창문 하나 더 크게 내는 게 훨씬 나았겠죠? 만약에 다락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난방비가 엄청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파른 경사지붕은 여기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쵸? 이런 거를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알프스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경사의 지붕. 남쪽 사진을 다시 보시면은 옆 토지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죠? 배치가 너무너무 아쉽다. 참고로 우리 집의 해발고도는 415m. 지형을 보자면은 요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엄청나게 큰 산이 있고요. 우리 물건지 북쪽이 살짝 높아요. 그래서 남향 내지는 남동향의 지형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집 남쪽이 지대가 낮아서 전망이랑 일조에 좋은 지형인데요. 배치를 잘못했죠. 지금 보시는 게 남쪽 풍경. 이 건축물의 감정평가 금액이 6,300만원이에요. 평당 210만원. 철콘이면 엄청 싼 금액이죠. 그죠? 근데 경량철골조에 14년 되었습니다. 요새 6,300만원으로 뭐 할 수 있죠? 잘 지어진 컨테이너 두세 동 정도 갖다 놓을 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 건축물의 향을 놓고 봤을 때는 강원도에서 북동향은 사람이 살기 어렵거든요. 그냥 빵원 잡고 싶은데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그다지 비싼 금액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경매물건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서울에서 160km 2시간 6분밖에 안 걸립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멀진 않아요. 양양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인제-IC에서 23km 3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가 서울에서 생필품을 깜빡하고 못 사왔어 하면은 집에 가다가 여기 읍내 들려서 마트에 가시면 되고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술이 다 떨어졌어 하면은 여기 시내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대청봉이고요. 우리가 평소 아는 설악산이 이만큼이에요. 이쪽은 남설악이라고 불러요. 이 경매물건을 사게 되시면 남설악 자연인. 설악산 오른쪽은 동해바다죠. 그죠? 그럼 왼쪽은 뭐라고 부를까요? 김딸기가 나온 군대는 농담이고 내설악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 동네 너무 추워요. 저는 내복 2개 껴입고 다녔어요. 자, 근처에 오색 온천도 있고요. 우리 경매물건에서 차로 20분만 가면은 한계령 휴게소예요. 경치 상당히 좋습니다. 위성사진을 좀 봤는데요. 산밖에 없어요. 야, 이거는 좀 그런데 자연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인 것 같아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물이 돌아나가는 명당지형. 이게 가리산천이라고 하는데 내린천 지류입니다. 워낙 깨끗한 지역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펜션도 있고요. 주거 환경에 안 좋은 시설은 설마 없겠지라고 봤는데 270m 거리 목장 용지가 있는데 이거 꼭 현장 답사 가시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북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270m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목장 용지를 지나서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뭐 전형적인 그냥 산촌. 여기 보시면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장작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다들 화목난로가 하나씩 있나 봐요. 눈 속에 고립돼서 가스도 다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무지하게 추운 동네. 우리 집 앞쪽을 봤는데요. 공사 자재들이 좀 쌓여 있어요. 이거 거푸집이랑 뭐 파이프 이런 것들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건설업자분이 쓰시는 땅인 것 같아요. 요건 뭐 직원 숙소인 것 같고요. 왜냐면 옛날부터 계속 자재를 쌓아놓고 있거든요. 여기다 집 짓기용 자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별로 좀 미관에 그렇네요. 아까 항공사진은 봤으니 주변 지형을 V월드로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토지 보실 건데요. 네이버 위성지도는 선이 좀 밀린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적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주소는 같습니다. 대지의 계획관리지역 181평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이 4,300만원. 평당 24만원이에요. 현재 공시지가는 14만원. 일단 이것만 봤을 때 그렇게 감정평가가 비싸게 되진 않았다. 그죠? 자, 실거래가 분석하기 전에 아까부터 이 왼쪽에 있는 이 산 소유자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와, 이런 건 좋죠. 국공유지 560만 평. 내 땅이랑 딱 붙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쉽게도 살짝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집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기는 어렵고요. 살짝 돌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좋다 말았네. 그래서 요런 거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 접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인접. 그죠? 실거래가 분석을 해보면요. 2021년도에 평당 31만원의 주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매물건의 땅값은 5,600만원. 아까 건축물 최저 입찰 가격 6,300만원. 더하면 1억 2천만원. 자, 근데 현재 최저가 금액이 1억 600만원이에요. 아, 뭐야 이거. 김딸기 퇴물 다 됐어? 실거래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감정평가서를 보면 3년 전에 평당 21만원 거래된 거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보정을 해서 평당 24만원을 뽑은 거거든요. 아까 제가 뽑은 31만원은 21년도 기준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갑자기 땅값이 많이 올랐거나 혹은 이분이 비싸게 주고 샀다. 그죠? 다행히 근처에 최근에 입찰을 했던 경매물건이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있었고요. 4명이 입찰을 해서 1억 3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총 905평이니까는 평당 14만 원이에요. 그 물건이 어디냐면요. 여기인데요. 로드뷰상으로 이 토지고 지적도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도로에 상당히 길게 딱 붙어 있고요. 바로 앞에 하천과 산. 로드뷰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죠? 이게 평당 14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지목이 전답이에요. 우리 땅은 대지거든요. 전답을 대지로 바꾸려면은 한 플러스 10만 원 정도. 농지 전용 부담금이랑 토목공사비 조금.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평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당 24만 원인데 이 토지가 훨씬 더 좋아요. 그죠? 빼기 5만 원 하면은 19만 원이 우리 토지의 적정가다. 자, 그래서 다시 19만 원으로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땅값은 3,400만 원. 총 건축물과의 합계 금액은 9,700만 원. 이렇게 계산해야지 현재 최저가 금액보다 싸지잖아요. 그죠? 이제야 제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자, 현재 전입되신 분들은 2분이 계시는데요. 일단 이 전세권자분은 대항력은 없어요. 전세 금액이 얼마였냐면요.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셨는지 경매를 신청을 하셨는데요. 자,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 최고 금액이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채권 금액의 합이 대충 한 6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현재 최저가 금액으로 낙찰받는다고 했을 경우 여기서 요걸 빼면은 4,6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 돈이 누구 거냐면요. 이 B씨라는 분의 돈입니다.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 못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죠? 요 정도면은 명도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해봐야지 아는 거죠. 참고로 도로는 전부 국공유지입니다. 도로 문제는 없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